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대로 선거 결과가 확정이 되면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도 영향이 불가피한데요. 자세한 내용 사회부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다현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먼저 재판부 판단 근거부터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서울중앙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핵심 실무자인 고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친 적이 없다. 또 국토부 협박으로 백현동 용도 변경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유죄로 본 겁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를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의혹에 대한 해명이라는 명목을 빌어 범행이 이루어졌고 방송을 매체로 이용해 파급력이 컸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질책했습니다. 다만 지난 대선에서 당선되지 못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김철희 기자가 리포트로 정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줄곧 김문기 씨를 성남시장 재직 때 몰랐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이 이 대표가 김 씨와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자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 일부를 떼 조작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쟁점으로 꼽히지 않았던 이 조작 발언은 마지막에 이 대표 발목을 잡았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표현과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해당 발언은 해외 출장 중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가 해외 출장 중 함께 골프를 친 사람은 김 씨와 유동규 씨뿐이니 이 대표가 고의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백현동 개발 용도 변경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국토부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뤄진 일이라고 주장해왔지만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다 해주란 말은 없으니까 조금만 반영해주겠다. 재판부는 국토부 측 요구도 공무원 상대 협박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검찰 측 주장도 일부 배척됐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는 행위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할 수 없는데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씨와의 교유 행위에 대해 허위 사실을 말했으니 처벌이 가능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어떤 사람을 모른다는 건 공표 금지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고 검찰 주장처럼 이를 행위로 해석하는 건 더 엄격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 밖에도 국정감사장에서 한 발언은 형사처벌할 수 없다거나 검찰이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는 이 대표 주장 역시 모두 기각됐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네,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는 고 김문기 씨를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말이 꼬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는데요. 1심 법원은 결국 이 대표가 대장동 또 백현동 관련 의혹과 선을 그려 고의로 거짓말했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당선 무효형의 기준인 벌금 100만 원 안팎으로 형량을 예측하기도 했잖아요. 징역형의 집행유예, 예상보다 형이 무거웠다는 평가도 나오죠? 네, 맞습니다. 지난달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이학수 정읍시장 사건을 무죄 취지로 원심법원에 돌려보냈는데요. 법조계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법원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더 엄격하게 인정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대표 사건 1심 법원은 예상을 깨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다소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지원 기자 리포트로 확인하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에 앞서 유무죄 전망이 엇갈렸습니다.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당선 무효형의 기준이 되는 벌금 100만 원 안팎이 될 거란 예측이 많았는데 실제로는 이를 훌쩍 넘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앞서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대법원 양형규정상 최고형에 해당하는 징역 2년을 구형한 점을 고려하면 가볍지 않은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무엇보다 허위사실 공표로 선거권자인 국민이 잘못된 정보를 접하는 등 민의가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 대표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였던 대선 국면에서 의혹에 대한 해명이라는 명목으로 허위사실 공표가 이루어졌다며 방송을 매체로 이용하여 그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범행 사실이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중요 사항에 해당한다며 죄책과 범행 정도가 상당히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10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이 금지된 지하철역 구내에서 명함을 배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 원형을 확정받은 적이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네, 김 기자, 이 대표 지금까지 계속 무죄를 주장해 왔었는데 예상보다 높은 형량을 받은 겁니다.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전해주시죠. 네, 법정에 들어가기 전까지 말을 아끼던 이 대표, 선고 이후에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라며 항소에 다투겠다고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입니다. 항소하게 될 것입니다.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입니다. 반면 검찰 내부에서는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이 나왔는데요. 다만 앞서 구형량이 징역 2년의 실형이었던 만큼 서울중앙지검은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보전받은 선거자금 반환해야 하죠. 네, 공직선거법에 관련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정당이 공천한 대선 후보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보전받았던 비용을 모두 반환해야 합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낙선했지만 이 낙선한 후보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 내용은 김태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47.83%를 득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지출한 선거비용과 기타금까지 모두 434억 7천만여 원을 국고에서 보전받았습니다. 후보자나 당의 경제력 차이로 선거 참여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른바 선거 공영제에 따른 것으로 대통령 선거 후보자 득표율이 15%를 넘기면 선거비용 전액을 국가가 보전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심에서 선고받으면서 이렇게 받은 돈을 모두 토해낼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당이 공천한 대선 후보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보전받았던 비용을 당에서 모두 반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선인뿐만 아니라 낙선한 후보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 대표가 선고 직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힌 만큼 반환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도 판단이 크게 달라지지 않아 434억 원을 반환할 처지에 놓인다면 민주당도 타격이 작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윤석열 정권의 정적 죽이기에 화답한 정치 판결이라며 유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 서울 서초동 법원 청사 근처에서는 이 대표 지지자와 또 보수단체 집회가 열리기도 해서 하루 종일 혼란스러웠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혹시 충돌은 없었습니까? 네, 선고가 진행되는 동안 법원이 있는 서울 서초동은 찬반 세력이 몰리며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청사 내에서 특별한 충돌은 없었지만 양측은 서로를 향해 거친 욕설을 하며 긴장감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를 향해 한 남성이 신발을 던졌다가 체포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양동훈 기자가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대기하고 있던 의원들과 밝은 표정으로 인사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대표 쪽으로 신발이 날아듭니다. 놀란 경호원들은 이 대표 앞을 가리고 나서고 신발을 던진 남성은 경찰에 끌려나갑니다. 혼란스러운 서초동 일대는 재판이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반으로 갈라진 상태였습니다.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은 대검찰청과 서울고등검찰청 사이 도로에서 집회를 벌였습니다. 이재명은 무죄다! 정치검찰 해체하라! 보수단체는 인근에 있는 법원 바로 앞, 법원 삼거리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재명을 구속하라! 구속하라! 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두 곳의 분위기도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무죄를 주장하던 집회에서는 지지자들이 울부짖었고 급기야 실신하는 경우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항소심 남았고 상고심 남았고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반면 보수단체 집회에서는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진영 1년에 집행유예 2년! 찬반 세력이 몰리며 서초동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경찰이 기동대 46개 부대 2,400여 명을 배치하고 양측을 철저하게 분리하면서 물리적 충돌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네, 당장 열흘 뒤에도 이 대표의 또 다른 재판, 위증교사 협의 사건 1심 선고가 이뤄지는데요. 오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 대표 입장에선 부담이 있을 거로 보이는데 위증교사 사건 내용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12월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해달라고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김 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는데 이 대표 측은 관련 녹취까지 직접 공개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검찰은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양형 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선고로 사법 리스크 첫 시험대에 올랐던 이 대표, 당장 열흘 뒤에 또 다른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김다현입니다.